안녕하세요. 수의사 아빠입니다. 오늘은 천연치료법 5번째 시간 귀 염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개 보호자들은 만성적인 귀 질병이 얼마나 치료하기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귀 문제는 수의사를 찾아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왜 귀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질병들은 몸의 면역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언제 감기가 쉽게 걸릴까요? 몸이 피곤하거나 또 잠을 잘 자지 못할 때, 그리고 영양 상태가 부족할 때 감기가 쉽게 걸리게 됩니다. 감기뿐 아니라 피부병이라든지 대부분의 질병들이 건강 관리를 잘 하지 못하여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기나 피부병, 귀의 염증 등 대부분의 질병들이 바로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잘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귀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귀 염증의 종류에는 귀 위치에 따라서 외염, 중이염, 내염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외염은 귓바퀴부터 수직, 수평이도, 고막까지 여기에 생기는 염증을 외염이라 하고요. 고막 여기 안쪽에 이 부분을 중이염, 그리고 여기 달팽이관 쪽에 생기는 것을 내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외염이 먼저 발생을 하고요. 이것을 빨리 치료하지 않을 때 중이염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도 중이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내염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내염까지 가게 되면은 이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빨리 조기에 발견을 하셔서 일찍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귀 염증의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들마다 아주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귀 염증이 있는 방향으로 머리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심하게 흔들다든지 발로 귀를 긁거나 또 귀를 만졌을 때 귀에 또 열감이 있는 경우, 그리고 또 귀에 냄새가 나거나 귀에 귀재가 많이 생기고 또 발진이라든지 딱지가 생겼을 경우에 귀에 염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치료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치료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은 아주 또 심해질 수 있는데요, 질병이. 그러면은 심한 경우에는 청력 손실이라든지 균형 감각 손실, 그리고 그런 증상 중에 하나는 원을 그리며 뱅뱅 도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치료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 염증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귀 염증의 원인이라고 하면 보통 수의사들이 세균, 곰팡이, 진드기나 이물질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비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 염증은 종종 어떤 외부적인 그런 물질들이 들어와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적인 질병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즉 몸 안에 어떤 장기라든지 어디 몸 안에 어떤 이상이 있을 때 그 독소를 하나에 배출하기 위해서 피부병이라든지 귀의 염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이 독소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약물이라든지 백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생충 또 약들, 그리고 또 주변에도 이런 플라스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이 화학 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개나 사람에게 그 몸 안에 독소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을 배출하기 위해서 몸은 즉시 작용을 하는데요. 배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개의 내장기관이나 그 다음에 신장, 그리고 뭐 폐나 피부를 통해서 그 독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바로 귀에 염증이나 고름이 나온다는 것은 몸 안에 독소를 배출하는 하나의 증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치료법은, 천연치료법은 이 자연적으로 독소를 배출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귀 염증의 원인, 세균이나 곰팡이, 진드기 이런 것들은 2차적인 원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제일 큰 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이 가장 큰 요인인데요.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사료를 먹여야 될 텐데요. 사료에는 또 무수한 화학물질들과 또 방부제들,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 그런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위장 안에 또 여러 가지 그런 곰팡이나 세균이 서식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결과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라든지 귀를 통하여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사료보다는 신선한 음식을 공급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원인 중에 하나는 개의 해부학적인 구조에 있습니다. 보통 개들은요, 뭐 진돗개라든지 뭐 늑대 종류의 개들은 귀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는 경우에는 공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건강한 개라면은 거의 귀병이 귀에 염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커 스파니엘과 같은 귀가 이렇게 길고 이렇게 처져 있는 개들은 귀 안이 습하고 또 온도가 높기 때문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기 매우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들은 특별히 좀 주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이 있는데요. 생활 습관에는 뭐 산책을 하지 않는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 그리고 또 과다한 약물을 복용하는 것, 뭐 예를 들어 백신이라든지 또 심장 사상충 약, 외부 기생충 약들, 이러한 약들이 너무 과다하게 복용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약들이 몸에 또 축적이 되고 또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과도한 귀 청소가 오히려 귀의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건강한 강아지의 귀는 사실 청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내버려 두어도 귀의 그런 이물질들은, 귀지들은 자연스럽게 배출이 됩니다. 오히려 과도한 청소 때문에 귀에 발진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깨끗하다면 굳이 청소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몸 안에 어떤 큰 질병이 있을 때 귀 염증이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같은 면역성 질환이 있을 때 귀 염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혹 귀 염증이 낫지 않거나 계속 재발하는 경우에는 또 이러한 검사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이 마지막으로 이 질병의 원인을 알았으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치료법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원인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질병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을 고치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눈에 나타나는 증상만 없애려고 한다면은 잠깐은 그것이 증상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다시 재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고 그 질병은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약물을 최소화하는 것, 그 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하여 면역력을 키우는 것, 그 질병의 근본 원인을 고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들은 느리고 시간이 걸린다는 좀 단점 아닌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치료 방법은 부작용이 적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치료를 한다면 반드시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동물병원에서 하는 치료 방법들은요, 뭐 항히스타민제나 소염제나 이런 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금방 눈에 보일 때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 병이 근본적인 치료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것들을 먼저 해결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또 이 귀가 너무나도 가렵고 또 염증이 심할 경우에는 그것을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부작용이 적은 여러 가지 또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 천연 치료법들이 아주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좀 간단하면서도 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카렌듈라입니다. 카렌듈라는 금잔화라는 꽃인데요. 이 금잔화 꽃으로 만든 그리세린 추출액이 또 인터넷에 보면 판매를 합니다. 그거나 아니면은 뭐 팅처로 된 제품, 그런 것들을 이 제품과 그 다음에 소금 그리고 깨끗한 물에 섞어가서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귀 속에 넣고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귀의 염증에 도움이 된대요. 바로 이 금잔화는 염증을 줄여주는데 효과적인 허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알로에베라인데요. 귀 분비물이 적지만 또 통증이 심하고 예민하며 웨이도가 약간 헌 것처럼 보일 때는 바로 알로에베라 잎으로 제조한 어떤 신선한 액체 형태나 그리고 액상젤을 이용해서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마사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아몬드 오일입니다. 거무스름하고 기름진 귀 분비물을 바로 녹여서 부드럽게 하려면은 바로 아몬드 오일을 귀 속에 넣고 마사지를 합니다. 이 오일은 바로 피부를 또 치유하고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증이 심하다면은 알로에베라와 그다음에 아몬드 오일을 하루에 번갈아 가면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녹차인데요. 주로 거무스름하고 악취가 나는 물질을 생산하는 귀에 사용을 합니다. 먼저 아몬드 오일로 분비물을 닦아낸 다음에 녹차로 치료를 시작합니다. 이런 컵에 유기농 녹차 티백 2포 또는 2티스푼을 넣고 끓는 물에 15분 정도 우려냅니다. 녹차 찌꺼기를 걸러낸 다음 따뜻하게 해서 하루에 2번씩 귀를 세정해 줍니다. 그 외에도 귀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에는 뭐 카모마일, 위치아젤, 포도씨 추출물, 오레가노 오일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귀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치료는 그 원인을 알고 그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설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